그럼 1부 정치합격을 위한 최종 점검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주원입니다. 오자마자 앉지도 못하고 바로 시작하게 하시네. 예. 오늘은 제가 1부를 하고 2부에 이제 우리 남윤건 소장이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여기 오면 한 2시간 가까이 했는데 1시간 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러분들께 1년간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이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위로를 드려야 될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현행 대입 제도가 제가 3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나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가던 시절까지 이렇게 다 하면 한 40년 이상 뭐 50년 가까이 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하에서는 대입에 성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특히 고3들은 아차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 교육부는 어떻게 발명을 해냈을까? 정말 보통의 머리로는 발명할 수 없는 최악의 제도를 만든 겁니다. 어제 교육부 그 대통령하고 그 국정 보고하는 걸 잠깐 저도 봤는데 깜짝 놀라서 우선 교육부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그렇게 많은 산하단체가 있는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육부 없어지면 좋겠다고. 그죠? 그럴 정도로 이 대입제도는 최악의 발명품 중에 최악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재수, 삼수, N수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자녀들 올해 결과에 대해서 야단도 치시지도 말고 너무 또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성세대가 잘못 만들어 놓은 제도의 희생양입니다. 실제로 학령 인구가 지금은 아직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한금 대지띠 해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 일을 처음 할 때는 수험생이 1년에 100만 명이었어요. 지금 5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95년 이후에 대학 정원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제도로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고3 때 거의 다 합격할 수 있는데 아주 제습급 만들어가지고 거의 다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일단 고3으로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수시로 자기 성적을 한 중간 이하의 애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쉽게 들어갑니다. 적당하게 이 근처에 지방에 있는 수도권 언저리 대학에 수시로 원서를 넣으면 그거는 거의 다 합격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서울 시내에 있는 상위 11개 대학 아니면 15개 대학 아니면 20개 더 양보해서 30개 대학 안에는 가려고 하잖아요. 한 20개 대학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고3들은 거의 답이 없습니다. 일단 수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에서 1, 2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안 들면 수시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현 제도가. 그러면 수시도 그래도 논술이 있고 뭐도 있고 6개를 쓰니까 하나는 붙겠지.
아마 여기 오늘 N수생 학부형들도 와 계실 건데 작년에 다 경험해 봤잖아요. 수시 6개 쓰니까 하나 안 될 거라고.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고3 학부형들 와 계시는데 수시 기다리고 있죠. 발표 난 데도 있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제도를 어떻게 완벽하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N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왜냐하면 수능 시험 자체가 학생의 진짜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 94학번에 93년도에 처음 도입될 때는 정말로 훌륭한 시험이었어요. 학생의 학습 능력, 대학 가서 수학할 수 있는 수학 능력, 말 그대로 그 시험으로서 훌륭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아주 이상한 시험이 된 거예요. 이제 변질의 첫 번째는 EBS를 뭐 연계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니 시험 문제가 정부가 하는 방송 그리고 그 교재에서 변형, 연계,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평가해서 변별하려고 하니까 비비 꼬는 게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사고력을 위주로 하던 시험이 문제풀이 연습하는 시험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여러 번 풀어본 놈이 유리하잖아요. 재수, 삼수가 유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론이 교육부가 뭘 지향했느냐. 재수, 삼수 잡고 하면 학원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원하는 뭔가 비밀 조직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학생 수 감소나 여러 가지 보면 사교육비가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있잖아요. 이건 현 대입 제도가 잘못됐다. 수시와 정시라는 절묘한 조합을 만들면서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부 대학의 이기주의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틀을 가진 대입 제도였다. 그래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참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원서 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가장 최적화시켜서 결국은 합격이라는 최종 고를 목표를 향해서 지금부터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기적에 가까운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름 동안 사실은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집을 한 5번에서 10번만 제대로 읽어봐라. 그러면 결국은 정시의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뭔가 대학들이 기기묘묘하게 조합을 해놨거든요. 거기서 의외성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몇천 명 정도는 한 5천 명 가까이는 자기 실력보다 훨씬 좋은 데 가기도 합니다. 그 길을 찾는 것밖에 이제 없다. 왜? 지금 뭐 수능 시험 끝났잖아요. 수능 6교시가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딱 보름 동안 수능 6교시다 생각하고 학생이 본인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사실은 학생이 스스로 해야 돼. 여기 보니까 N수생인가? 작년에 안 했잖아, 그지? 근데 올해는 좀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해요. 왜? 여러분들 편하게 해줄 것들이 너무 많아. 온갖 사이트들도 있고 또 돈만 좀 내면 컨설팅 해주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치동까지 나가가지고 아니면 분당 어디까지 나가가지고 1시간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고 상담하는 것은 최하수가 하는 일입니다. 중수 이하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컨설팅 받으면 대입 결과에서 가장 나쁜 결과 내지는 그 근처만 나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컨설턴트가 한 100만 원씩 받거든요. 웬만큼 받는 데는. 그러면 얘 원서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꼭 한 개 내지 두 개는 붙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 점수가 딱 손에 있는데 어디쯤인지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붙게 하려면 무조건 낮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돈 들여서 망하는 방식이 컨설턴트하고 컨설팅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복잡하니까 그걸 알면서도 가서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나? 컨설팅 했나? 자네는 안 했나? 그건 안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떨어졌겠네. 했으면 붙어요. 그런데 안 좋은 데 붙는단 말이야. 그죠? 그건 하지 마세요. 굳이 하려고 하면 요 학원 이런 데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무료로 합니까? 네. 이런 데 와서 하는 거가 똑같아요, 사실은. 한번 참조해보고 내가 이거 10번 읽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보가 너무 많죠. 정보가 너무 많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모두 다 그걸 보면서 적용해보고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 진학 예측 서비스 다 돌려볼 거 아니야. 그러면 점점점 평균치에 수렴합니다. 통계학적으로도 통계학이라는 게 나뭇잎이 막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쌓이는 분포를 보고 만든 게 원래 통계학이거든요. 양이 엄청나게 많으면 딱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예측 서비스 커트라인 근처에 수렴할 가능성이 많아요. 의외성이 옛날보다는 훨씬 적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측 서비스를 잘 참조하되 웬만한 거는 거기에 기초해서 쓰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소신이나 상향을 어떻게 잘 잡아가지고 거기가 추가로 빠져나가고 막 돌고 해가지고 내한테 기회 오는 거잖아. 지금 그 게임 하는 거예요. 이 원서 쓰는 게. 딴 게 아니야. 그죠? 맞지? 근데 그게 안 돌아왔잖아. 네 앞에 세 자리 앞에서 끊어지거나. 전에 우리 아들 해보니까요. 그럼 엄청 잘할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끊어지가 떨어지더라니까. 예비 한 자리 앞에서 딱 서는데 와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아빠가 이 일을 평생 했는데도. 그만큼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길을 찾아야 된다. 그 게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름을 여러분들이 수능 6교시 공부한다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나타난 특징, 작년부터 조금 그 경향성이 강해졌는데 올해는 주요 대학들이 다 그냥 나쁘게 말하면 지랄이야. 대학의 이기심을 아주 대놓고 발휘해. 막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런 애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는 참 한심하기까지 해요. 군을 절묘하게 옮기고 또 성적을 넣어서 네 좋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하는 두 가지 방식 이런 것들 지금 막 도입해 놨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원서 많이 넣으라는 거예요. 원서 많이 넣으면 결국 카트라인 올라가겠죠. 그러면 의외성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학들은 이기심의 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군 이렇게 하면 뭐 홍대나 몇 개 대학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갑자기 고대가 하는 게 막 때리더라고. 야 이거 미쳤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주요 대학들이 작년에 재미 본 대학들이 더 다군에 배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가나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제 다군까지 확보를 해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중상위권은 나비 효과로 그냥 여기저기 다 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라. 그러다 보면 지원 양상을 보면서 이거다 하는 감이 올 거예요. 감이 올 거고 올해는 막바지에 가면 제가 이런 현상도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챗 GPT하고 제미나이도 여기에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정보가 많이 뿌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걔들은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걔들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면서 AI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 밖의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걸 해야지 요 인간 내가 두뇌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컨설턴트 한 명하고 만나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상담해가지고 최악의 결과를 내지 마라.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할 내용은 뒤쪽에 있는 것부터 할 건데요. 몇 페이지냐면 자료집 58페이지 이후 부분을 먼저 할 겁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남 소장이 앞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그분은 평생 이것만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걸 탁탁 집으면 정확하게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끝나고 나가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어느 정도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의 주요 내용을 요걸 먼저 조금 하고 갈게요. 주요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시는 여러분 지금 정시 준비하는 거니까 이 정시는 어쩔 수 없이 N수생판이다. N수생의 초강세다. 이거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더 초강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는 많지는 않을 건데 메디칼, 의대 쪽 가려고 하는 학생들 정시 합격에 있어서 N수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버님 한번 찍어보세요. 이제 의대 계열,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여기에 정시 합격자의 100명이 합격한다. 전국에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고3이 한 몇 프로, N수생이 몇 프로,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4대 6. 고3이 한 40%, 나머지는 N수생일 거다. 근데 의대 이런 데 가는 거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제일 잘하는 애들은 그 애 다 붙는 거 아니에요? 고3이 한 6, 70%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비율이 의대 같은 데는 3대 7 내지 2대 8입니다. 70%에서 80%가 N수생입니다. 그럼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1년 더 공부하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 자체의 성격도 그렇게 변질돼 버렸고, 이런 시험을, 이런 제도를 왜 우리나라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제비뽑기를 하지 의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데는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이따위로 뽑느냐? 그냥 추첨하고 말지. 그런데 재수, 삼수 이상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시는 초강세입니다. 스카이 대학 일반 학과도 60% 이상이 N수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3들은 그렇다고 겁먹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혹시 이 안에 밑에 동생들 있죠? 내년에 고3 되거나 후내년에 고3 되거나 그렇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애가 수시가 안 된다 생각하면 고3 올라가서 정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죽었다 깨어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종종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가까운 지인들은 매년 고3 올라오기 전에 올해도 벌써 몇 명 상담 지금 예비 고2들 중에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몇 명 했고 그래서 올해 수능 본 애들이 있는데 죽었다고 생각 안 하면 니는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도 결국 망해 오더라고. 요 밑에 동생들 이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거 첫 번째 이거 대전제로 깔고 이 제도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정시의 판도를 가를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에서 자 작년하고 최근에 하고 양상이 좀 달라진 게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상위권을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불수능이 아니고요. 출제가 잘못된 시험입니다. 평가원장이 점수 발표하면서 사과했죠. 영어 잘못 출제했다고. 그거 사기입니다. 영어를 잘못 출제한 게 아니고요. 웬만큼 다 잘못 출제했어요. 수학도 엄청나게 잘못 출제했어요. 수학이요. 3등급이 구간이 11%거든요. 그러면 100분위가 11점 차이나 제일 높은 애하고 제일 낮은 애하고 표준 점수는 3점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몰려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입시가 웬만하면 수학이 다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수학이 영향력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 핵심 포인트는 뭐냐? 국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국어가 중요하게 상당히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국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수학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 이 이야기는 탁 떠올라야 돼. 근데 여러분들 다 처음이라서 안 떠올 건데 최근 2, 3년간에 있었던 이과의 문과 침공 현상이 올해는 약화될 거다. 그렇겠죠? 요걸 딱 떠올려야 돼. 그래서 문과생들이요 그렇게 쫄지 말라. 최근에는 문과 애들이 엄청 쫄았거든요. 다 박살이 많이 났거든요. 최상위권 대학에서. 근데 확률 통계가 올해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너 문과 이과야? 이과? 그러니까 이과 애들도 요즘 이거 문과 대학 가기도 좀 그렇고 니 국어 잘 쳤나 못 쳤나? 망했나? 큰일 났네. 또 봐야 될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올해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뭐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탐론. 이과생들이 사탐 하나 가탐 하나 본 비율이 확 올라갔죠. 그렇죠? 요 현상이 아주 기묘하게 작동할 거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가 이동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모집 단위가 이동해서 이제 서강대, 성대, 한양대 요 두 번째 상위권 대학이잖아. 얘들이 주요 인기학과를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꽤 많이 옮겨놨어요. 자,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꽤 옮겨놨다. 이러면 이 책을 한 서너 번만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처음 딱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니는 한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자, 서강대생 앞자리 오늘 잘못 앉았나? 아니야, 이렇게 오늘 많이 공부하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그지? 자,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가군의 인기학과를 나군에라 많이 배치시켰단 말이야. 걔들은 원래 가나에 다 배치하는 애들이야. 근데 서울대나 연고대 이런 애들은 저가 최고라고 한 군에다 다 때려박잖아. 그지? 자, 그러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요렇게 나군의 인기학과를 배치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걸 하고 다 해서 원서를 써야지. 그냥 3개 골라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렇게 탁 옮기면 누가 원서 쓰기가 좀 편해지겠어요? 요 나군의 서강대, 성대, 한양대의 인기학과를 쓸만한 애들이 일단 나군에 적정하게 하나를 쓰고 가군의 상향을 때린다든지, 그렇죠? 근데 그 상향이 연고대의 최인기학과를 쓸지 한 중위권 학과를 쓸지에 따라서 달라. 최인기학과를 쓰면 안 돼, 끝까지. 왜냐하면 가군의 최인기학과는 나군의 서울대 A 학생이 이렇게 썼을 때 여기가 서울대에서 합격을 해야, 서울대에서 합격을 해야 요 자리에 만약에 고대 경영이 나면 이게 추가로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떨어지면 얘는 여기 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딱 됐을 경우에 예전에는 연고대 중위권 학과가 추가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났는데 얘가 나군하고 가군에는 연고대 쓰고 나군에는 서강대나 성대를 썼다. 처음에 2개 다 떨어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 또 연고대 높은 애가 썼기 때문에. 근데 연고대 높은 애 쓴 애가 예를 들어서 연대 합격하면 나군에 쓴 데는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 결국은 얘한테 기회가 와. 웬만하면 와요. 그러면 가군에 중상위권 학과인데 나군의 과가 더 마음에 들고 미래가 있다면 요즘은 연고대를 버리는 경향도 꽤 있어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를 더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과들이 문과도 마찬가지고 추가가 예전보다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결국은 이 제도가 최상위권 대학들이 담합은 안 했지만 자기들끼리 눈치 보고 다 짜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좋은 애들이 들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상위권 학과 애들이 의외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는 생각보다 카트라인이 그렇게 안 떨어질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갈수록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대입 제도를 보면서 대학들이 참 이기적이다. 학생을 그냥 적당히 뽑아가지고 미래의 인재로 잘 양성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애 뽑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언젠가 아주 우리나라 탑3에 있는 대학의 총장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입학처장하고 대놓고 그러더라고. 정말로 뽑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한 15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도 상당히 우리나라 랭킹 한 7, 8위 안에 드는 대학인데 입학처장을 어떻게 알아서 또 그때는 또 전심을 한번 같이 먹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점심값을 꼭 내겠대. 왜 그러신데 하니까 우리 대학이요 요즘 외고생들이 많이 와요. 옛날에는 한 명도 안 왔는데 근데 그 외고생 오는데 자기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대. 왜요? 그러니까 수시의 이름을 다빈치 전형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거 딱 왔는데 그 이름 보고 애들이 막 온대.
그런데요, 그분이 그 다음에 부총장 되더라니까. 정말 저는 대학 생각하면요, 이것들이 뭐하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지만은 대학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면서 좋은 성적대로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예전 제도는 아니랬어요. 전기 후기 따위가 원서 딱 넣어서 가감하게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면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후기 대학에 딱 맞추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대학의 서열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찬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겠다라고 딱 교육부 장관 때 하면서부터 완벽하게 서열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가나다 만들고 웬 짓을 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열화돼 버렸어요. 지금 대학은 상위 11개 대학이 촘촘히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도 될 재수, 삼수를 하고 앉아 있고, 그런데 이 대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다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챗GPT, 제미나이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은 걸 익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학은 지금 존폐 위기에 걸려 있는 이 지구 전체가 AI 침공의 엄청난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가 옆으로 가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이 한갓 대학 원서 쓰는 거 하나에 인생 걸지 마십시오. 앞으로 5년 안에 세상이 완벽하게 바뀝니다. AGI가 되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시험 못 쳤으면 그래 좀 낮춰서 가지, 내가 어느 대학 나오냐 하는 게 생각보다 전혀 중요하지 않는 시절이 우리 앞에 확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한 개 정도는 확 질러버리고 아니면 낮춰서 적절하게 그냥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네 거기 합격 지수 한 70% 80% 그거 쓰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너무 눈치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입제도가 하여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잘못된 제도, 대학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제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보시라. 그러나 의외성은 한번 꼭 끝까지 찾아보자. 이거 한 10번 읽고 마지막에는 챗GPT, 제미나이 이런 애들까지 다 동원해서 한 개 찾으면 재수보다 10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올해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국어다, 사탐론, 그 다음에 군별 이동. 요 군별 이동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건대, 동국대 이런 정도의 대학들도 다군의 배치를 늘려가지고 또 변화를 주고 있다. 요게 올해 정시판도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요런 대학들이 요런 짓 한다 그랬죠. 점수 반영을 A형으로 할 수도 있고 B형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4개의 반영 비율이 뭐 40, 30, 20 얼마 이렇게 하다가 요걸 또 30, 40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유리하게 조합을 하게 하는 대학도 있고, 중위권 대학 밑으로 가면 네 마음대로 4개를 40%, 30%, 20%가 몇 프로죠? 40, 30, 20, 그럼 10이네. 40, 30, 20, 10을 네 마음대로 짜라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오겠죠. 경쟁률 올라가겠죠. 카트라인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 나에게 유리한 조건은 본질적으로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유리한 조건, 내한테만 유리하냐? 다른 애들도 유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약점을 보완하려고 내가 활용했는데 내 같은 놈들이 많아. 특히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짤 수 있는 대학의 경쟁률이 높다. 무조건 피해야 돼. 아시겠죠? 이런 생각들을 이 자료집에 잘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걸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자, 마지막으로 매년 강조하는 요소가 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자료를 띄워서 보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부터 한 30분 안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첫 페이지 그다음 넘겨보세요. 정시전형에서 N수생이 초강세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했죠. 의예과 합격생 딱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거의 70% 후반이나 80%까지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고대, 서강대, 스카이대학과 그 밑에 또 경희대까지도 보면 서울대가 한 60%, 고려대가 70% 넘죠. 서강대가 70% 작년에 여기도 70%까지. 그러니까 서울 시내 상위 한 10개 대학은 이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노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밑에 동생이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시로밖에 갈 수 없는 운명의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고등학교가 좀 좋은 고등학교면. 그러면 걔는 실제로 정시로 갈 확률이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재수생판이에요. 학생도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재수생이 많냐? 저는 이게 도대체 저 개인적으로 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사업상 엄청 좋아할 일이거든요. 메가스터디가 학원 사업만 가지고도 2천억 넘는 매출이 나와요. 온라인 빼고 재수생들하고 이만 가지고. 이게 바람직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도가 이렇게 우리를 돈 벌게 해주고 있다니까. 제도가 여러분을 고통 속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만할게요. 더 하면 저 괴로우니까. 그러나 고3은 냉정한 판단으로 올바른, 이거 뭐 지금 재수생들은 고3 올라갈 애들의 이야기. 그런데 실제로 만점자들은 보면 N수생에서 잘 안 나옵니다. 이번 4명이 5명인데 1명만 N수생이고 4명이 고3.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 만점자가 N수생에서 나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다 대학 들어가고 없어야죠. 그런데 제일 잘하는 애들조차도 수시라는 덫에 빠져가지고 수시가 안 되면 정시에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정시 공부량은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하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도 어이없이 희생됐다가 재수 삼수에서 메디컬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제도가 너무나 맞잖아요. 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제도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셔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성적대별로 판도를 바꾸는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남 소장이 더 잘 이야기할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결국은 올해는 국어다 이런 이야기. 수학이 낮아도 국어로 보완이 될 거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쭉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핵심 이슈. 자, 사탐론이라는 게 뭐냐? 지금 사탐과 가탐을 한 개씩 선택하는 애들. 24학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3.7%밖에 안 됐어요. 전체 응시자 중에. 작년에 한 10%로 늘더만은 올해는 17%로 늘었다. 그래서 이게 올해의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과생들 중에서도 가탐 2개 하기에는 공부량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좀 더 잘 받아보겠다고 아주 극상위권 애들 외에 상당수가 가탐 하나, 사탐 하나를 했다. 그럼 얘는 이과 쪽으로 쓸 애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과도 노려볼 애들이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탐 응시자 수가 이게 봐보세요. 20만에서 10만으로 줄었잖아. 그러면 등급 받기가 이제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죠. 100분위로 가면 애들 막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가탐 2개 선택한 애들은 상당히 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꼭 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인간사회의 현상은 잘 보세요. 자연현상하고 예상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측 서비스의 이야기가 상당히 평균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의 추론이 맞을 가능성도 맞지만은 반드시 맞지는 않아요. 사현상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자연현상은 인과 필연성이 있어요. 구름이 왕창 끼고 거기다가 추워지고 이러면 냉각이 되면 이거 틀림없이 비가 와. 그렇죠? 요건 딱 원인과 결과가 떨어져요. 왜? 거기에 인간 행위가 안 들어가요. 우리가 예측하는 예측 자체가 영향을 절대로 안 줘. 자연현상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게 예측한다고 해서 예측에 기분 나쁘다고 물이 막 치솟아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없잖아. 왜? 현상 안에 우리가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회현상은 예측되는 현상 속에 인간의 예측하는 행위와 인간의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측이 맞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왜? 주가가 오를 거다 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나는 많이 챙겼는데 팔아버리고 확 때리는 놈도 있고 국제적인 변수나 별별 변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주식 같은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창구에서 이야기하는 거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창구에서 주식 사고 하는 거기에 따라 하는 사람은 대치동 가서 상담하는 학부형하고 똑같아요. 바보짓이에요. 왜? 사회현상은 본질적으로 자연현상과 다르다. 자연현상은 인간의 예측이 영향을 안 주지만은 사회현상은 예측된 현실에 예측하는 인간의 행동과 가치와 이해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맞을 수가 없다. 이해됐죠? 그래서 과탐이 이렇게 반으로 죽어서 가탐하는 애들 올해 졸라 망할 거다. 안 망할 가능성이 아주 의외로 높아요. 왜? 쫄아가지고 과탐에 가중치 주는 대학 다 빠지고 생각보다도 가탐 3등급이 사가탐 2등급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애예요. 그럼 또 이 말 듣고 그럴까? 이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이렇게 큰 변화가 나왔을 때는 그 예측이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 일을 한 40년 가까이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탐론 현상에 대해서 너무 쫄지 말자. 그게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빨리. 응시자가 구간별로 하면 여기가 290, 100분이 세계 290 이상이 의예과 갈 만한 애들이거든요. 메디칼 갈 만한 애들인데 여기도 작년보다 2배 늘었고 웬만큼 다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중위권 밑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그럼 사탐 하나 가탐 하나 한 놈들 중에 욕심은 최상위 가고 싶은데 최상위가 안 되는 놈들이 요 짓을 많이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의 지원 양상의 형태를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에서 읽어내야 돼. 지금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 대학들 수준도 내나 똑같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점수를 넣어 보면 가산점 영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지금 여기 점수 구조를 보면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 딱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사탐 하나 가탐 하나 하네, 그냥 가탐 두 개 하네, 이렇게 해서 이 점수가 같은데 결과적으로 연대 같은 경우에 가탐에 3%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러면 얘가 3.07이 높다, 이런 계산을 예를 들어 난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즘은 입력 탁 하면 바로 계산대가 나와요. 이 복잡한 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계에 가산점을 주는데 어느 정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 3% 주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이고, 성균관대가 최대 5%까지 준다. 그 다음에 아예 4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이런 것들이 대학마다 이게 엄청 달라요. 그런데 자연계 가탐 두 개 선택한 애들이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도록 장치는 돼 있다. 그래서 여기 가탐 두 개 선택한 학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탐 두 개. 와, 한 명도 없네. 진짜 없어요? 너 이과잖아. 사탐 하나 가탐 하나? 문과야? 사탐 두 개를 했어? 문과인데 사탐 두 개를 해. 뭐 그렇게 해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은 많지.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자기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자, 밑에 동생들 있으면 동생들 해요. 이과 우리의 좀 성적이 최상위는 아니다, 애매하다. 그래서 요즘 경향이 사탐 하나 가탐 하나, 그게 꼭 좋은 경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가 가탐은 좀 잘한다, 그럼 가탐을 경쟁의 과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제도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녀만 하면 안 되고 밑에 동생들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입시가 더럽게 복잡하다. 더 나쁘게 말하면 치사하게 대학들이 진짜 발광을 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러다 내가 까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올리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수학 열세 반영 비율과 변수로 방어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수학을 올해는 좀 방어하기가 생각보다 용이하다. 국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수학 3등급이 표준 점수가 123에서 119 4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3등급 구간이 3등급이 꽤 많을 거 아니야. 11%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위에하고 제일 밑에 애들은 11점 차이 나는데 올해는 한 구간 점수가 없어가지고 10점 차이 나요. 그런데 수학 3등급이라고 같이 3등급이라 하더라도 제일 위에 3등급하고 제일 밑에 3등급은 100분위로 가면 10점 이상 차이 나요. 그런데 제일 위에 123점이나 119점이나 다 3등급이야. 그러면 이럴 때 학생들이 전략을 달리해야 되겠죠. 3등급에 제일 위에 있는 애는 100분의 1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저 밑에 애는 100분의 1 활용하면 10점 이상 차이 나니까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116점 받은 애도 잘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별력이 조절이 안 됐던 거예요. 몇 개만 어렵고 다 웬만큼 풀 수 있어.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1등급 나온 놈이 3등급 나온 놈도 있단 말이야. 걔는 표준 점수로 가면 그래도 4점밖에 차이가 안 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수 구조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만회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사가탐 응시자 시야를 넓게 보고 하라. 아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요 사탐론이 많다고 해서 저것만 신경 들 게 아니라 가탐 두 개 한 애들도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차이점들을 여기에 쭉 정리해 놓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자료집에서 쭉 읽어보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수는 이제 아무래도 중상위권들이 더 많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 2부에서 남 소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근데 실제로 최근에 입시 결과를 보면
과탐 2개 응시한 애들의 합격 비율이 물론 올해는 떨어질 겁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에서 보니까 98.2%가 과탐 선택한 애들이야. 사탐 하나 과탐 하나 1.4%밖에 안 돼 합격자야. 숭실대학도 이렇더라. 근데 물론 올해는 이 숫자가 비율이 확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자연계열 안에서는 보면 과탐 2개 선택한 애들이 상위권 대학의 주류를 이루더라. 결과치를 지금 소개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실을 봤을 때 올해 줄어들더라도 사탐 하나 과탐 하나가 그렇게 자기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 차라리 얘처럼 그냥 사탐 2개 해가지고 전혀 사과탐 지금 문이과라는 개념은 원래 없거든요. 이 대입제도는 거기서 점수를 커버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넘어가고요. 요건 아까 이야기했어요. 최상위권 대학의 인기 높은 학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경우 이제 서강대에서 군이동이 이제 일단 반도체공학과 여기에 13명이 나군에 뽑고 그다음에 성균관대가 이걸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성균관대에 이 나군에서 인기학과 때문에 가군에 영향을 줄 거다 그런 이야기했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균관대가 올해 약간 망한 건 있어요. 뭐 이 다수에게 해당 안 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나군은 100분위로 뽑아요. 100분위로 뽑았을 때 그렇게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표준 점수보다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대가 좀 지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과탐을 강제 지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대가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인데 이미 그런 양상이 좀 보인다고 우리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끝까지 추적해보고 만약에 그 현상이 나오면 나군의 지원을 가감하게 하는 그런 과탐 선택한 학생들의 선택적 어떤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타난 게 아까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강대가 AB형이라는 게 국어, 수학, 가산, 탐구. 영어는 이제 가산하는 거 빼고요. 요 세 개 비율이 봐보세요. 36.7, 43.3, 탐구는 20%인데 여기에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수학 잘 치는 A형으로 환산하면 되고 국어 잘 치는 애는 B형으로 환산하게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대학들이 이 자존심도 없이 서강대, 성대 뭐 이 주요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원서 많이 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많이 내라 하면 결국은 최상위권 대학의 카트라인이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죠? 거기 차곡차곡 뽑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도 대학들 정말 실망스럽다. 저는요 대학이 학생을 이렇게 수능 성적, 고등학교 입학 성적 이렇게 뽑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제가 서울대 발전위원이거든요. 총장님이야 입학처장하고 수시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왜 너희들은 학생을 성적에 따라 뽑나? 국립대학이 국가의 세금으로 돌아가면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해 우리 서울대학교는 한 200명은 교수 한 500명 정도 미래 인재를 뽑기 위한 교수단 해가지고 매일 아침 6시부터 전국의 주요 고등학교 버스 노선에서 같이 버스 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거 보고 걔들의 행동을 좀 관찰도 하고 그중에 좀 상당히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애들을 그냥 뽑아오는 거 이런 거 왜 하면 안 되냐고 제가 늘 이야기했거든요. 10년 전부터. 기업들은 그런 걸 해요. 왜 대학 입학을 성적만 가지고 뽑냐 이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뽑아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짓이 완전 반대로 하고 자빠졌잖아 이게.
A형, B형 해가지고 경쟁률 더 올리려고 하고, 경쟁률 더 올리면요 전형료 수입이 올라갑니다. 전형료 수입 올려가지고 교수님들 회식 더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회식 같은 거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전에는 전형료 수입을 대학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걸 또 비판을 하니까 딱 막아가지고 대입 전형 외에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전형과 관련된 컴퓨터 샀다, 무슨 학생들 논술 시험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교실을 새로 고쳤다, 억지로 갖다 붙여요. 그래도 남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입시에 참여한 교수님들한테 회식 이런 데 써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학들이 정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 지구가 AI 침공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대학들은 수능 성적 이것 가지고 대학 뽑는 게 저는 걱정이 너무너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위로를 얻으시고, 그러나 이런 거 있다 하는 걸 알고 원서 쓸 때 참조는 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강대가 올해 기를 쓰고 학생들 한 모아서 한번 전형료 수입장 경쟁률 1위 한번 달성하고 싶은지, 자연계열에 가산점이 없어. 너 서강대 가면 돼. 근데 가면 망해. 왜? 가산점 전혀 안 주니까. 거기다가 A, B 자기 유리하게 계산도 할 수 있겠다, 막 때려 넣겠죠. 그것도 탐구 비율이 20%밖에 안 돼. 이 학교는 가산점 없지, 탐구 비율 낮지, 국어 수학 중에 내가 잘 고르면 되지. 서강대 미어 터질 거예요. 그죠? 요런 거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성대는 백분위 때문에 좀 올해 좀 고전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성대가 벌써 백분위로 하면 동점자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동점자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냥 동점이면 다 뽑아주지. 안 그래? 대학들이 왜 그렇게 짠지 모르겠어. 동점이면 무슨 특별 규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합격시키지. 정원의 합격 뭐 이런 거 좀 해가지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놨어. 처음에는 국어, 수학, 탐구 네 과목 표준 점수 합이 제일 우수하네. 그것도 같으면 수학의 표준 점수, 그것도 같으면 국어, 그냥 그만하죠.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놨습니다. 한양대는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또 학생부로 10% 반영하는데 어떻게 반영한다는 게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보면 계열 적합성, 얘가 우리 계열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학원 가면 화학이나 이런 거 했으면 계열 적합하다고 꼭 봐야 되나? 참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별로 점 차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 성실도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서울시립대나 건국대, 동국대 요 그다음 레벨의 학교가 얘들도 다군에다가 많이 때려 넣어 가지고 다군이 올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대 같은데 중앙대 이런 데도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다군에 제일 좋은 대학이 거의 중앙대였거든요. 그런데 저런 대학들이 오고 다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됐고, 특히 홍익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엄청난 경쟁률이었거든요. 위에 뭐 삼촌이나 누가 있으면 기억하죠. 근데 24년하고 25년 작년 재작년 1년 차이에 보면 경쟁률도 떨어졌고, 충원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415% 충원이라 하면 10명 모집에 추가 합격이 4바퀴 돌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10명 모집에 한 50등 해도 합격돼.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게 막 한 바퀴도 안 돌아. 170일. 그러면
예비 7범까지 되는 거예요. 이만큼 홍대가 예전의 홍대라고 생각하고 와, 홍대 많이 돈다. 이거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원화 방식은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고 뭐 교차 지원 여기 또 앞에서 아마 여기 뒤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그 남 소장님이 충분히 더 잘해 주실 겁니다. 자, 근데 올해가 또 달라진 게 하나 있어. 뭐가 달라진 게 하나 있냐면 제가 할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원서 접수일이 예전에 이거 내가 지금 처음 보는데 대부분 해에 보통 뭐 12월 30일 마감, 31일 마감 요 두 가지거나 어떤 데는 1월 1일 마감 이렇게 있었는데 마감 날짜가 약간씩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연고대 서로 다르기도 하고 연대는 30일, 고대는 31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같으면 또 서울대는 다르고 이랬는데 올해는 모든 대학들이 아마 이것들도 대학들이 다 짠 것 같아. 야, 우리 전국 대학 원서 접수 딱 깔끔하게 똑같은 날로 하자. 그래서 29, 30, 31일에 딱 끝내요. 대한민국 모든. 눈치 보기 더 어려워진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예전에 서울대가 30일 마감이고 연고대가 31일 마감이면 서울대를 딱 보면 감이 오잖아. 연고대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거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31일 똑같이 마감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미리미리 전략을 더 치밀하게 짜야 된다. 그래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정도 세 가지를 잘 짜야 돼요. 내가 A 플랜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아주대하고 비슷한 레벨의 어디를 쓴다. 만약에 중위권 대학이. 근데 요걸 가지고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낮춰서 경기대하고 어떻게 짠다. 뭐 이런 것들을 중위권이라 하더라도 플랜 A 조합, 플랜 B 조합, 플랜 C 조합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럼 이 조합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조합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예상에 가장 가까울 때 올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예측 서비스 나타나는 거하고 마지막에 대학들이 경쟁률 발표하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할 때는 A형으로 간다. 그런데 31일 날 오후 한 2시 정도 보니까 와, 이거 메가스타디나 진학의 예측 서비스와는 상당히 다르게 어디에 막 쏠리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사탐론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준다. 아니면 수학이 지금 변별력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가 백분위 대학들을 완전히 기피한다.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 아니야. 내 관점에서 내 성적에서 갈 만한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값을 만들어 놔란 말이야. 가장 일반적인 예측에 가까울 때. 여기는 상당히 어떤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때, 아니면 C형은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내 성적의 조합을 한 3가지 정도를 시나리오를 잘 짜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맞도록 딱 원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원서를 잘 쓴다라는 거는 아주 뛰어난 인재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원서를 정말로 절묘하게 잘 썼다면 그 학생은 앞으로 이 복잡한 미래 변화의 이 세상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애는 주식 투자해도 돼. 그런 애는 주식 투자해야 돼. 그 외에는 하면 안 돼. 다 지금 부모님들이 다 약간씩 찔리잖아. 주식회가 다 말아먹어 보셨거든. 그쵸, 어머니?
그죠? 아버님은 아예 고기를 안 드시네. 그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근데 원서 쓰는 게 조건값이 너무나 다양하고 대학들도 대학 본연의 목표보다는 조금이라도 성적 좋은 애를 뽑아가지고 심지어 대놓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최상위권 일부 대학은 강남에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와야 된다. 말도 잘 듣고 등록금도 잘 내고 장학금도 안 주도 된대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이 아니죠. 실제로 그래요. 뽑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속이 시커멓다니까 뜯어놓고 보면. 그래서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대입이 너무 복잡해요. 수능도 너무 엉망으로 변질됐어요. 수시와 정시라는 이 입시 구조는 물과 기름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 놓고 그거 중에 학생이 선택해서 가라는 이야기가 그거 고3이라는 1년간의 고3 생활은 쉽게 말하면 나는 거의 망할 줄 알면서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죠? 우리 애는 보면 거의 망할 건데 그래도 어떻게 메가패스도 좀 듣고 과외도 좀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안 돼요 절대로 이 제도하에서. 그러니까 오늘 또 마지막 이 지원 전략 설명회까지 와가지고 위로를 받는 건지 뭔가 호통을 듣는 건지 괴롭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플랜을 이렇게 A, B, C 이렇게 짜라는 이야기예요. 더더욱 올해는 왜? 전형 일자까지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변수가 더 없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수 아이템 우리가 정시를 딱 공략하려면 필수 아이템이 3가지인데 이건 외우십시오. 이거 꼭 여러분들 이 아이템 쓰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아이템 뭘 것 같아요? 이 3가지 중에 이겁니다. 이거. 지금 메가스터디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정말로 잘 활용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셔야죠. 자,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자에게 정말 큰 행운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요거 꼭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 거의 무료로 많이 뿌려주고 있어요. 무료로 또 해주면 또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셔야 돼요. 이거 해보면 합격 지수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걸 잘 활용하려고 하면 이런 능력을 가져야 잘 할 수 있어. 대학별 입시 결과 최소 3년치 내지 5년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숭실대를 쓰고 싶다. 금융공학과를 쓰고 싶다. 아니면 컴퓨터공학과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게요. 한 5년치에 보면 카트라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가는 쭉 갔다가 툭 떨어지고 어떤 가는 매년 바뀌고 매년 바뀌면 매년 바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작년 높았으면 올해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 막바지 보니까 마지막까지 봐도 경쟁률 별로 안 올라가. 그러면 예상보다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입시 결과 아시겠죠? 이거 꼭 챙기셔야 돼. 올해 그 보고 배치표만 보고 원서 쓰면 그건 완전히 하수예요. 몇 년치를 최소 3년치, 최고 5년치. 이거 알림이 사이트나 웬만한 데 다 있어요. 대학 어디가 뭐 이런 거 요즘 많잖아. 대학에서 다 공개해놨어요. 합격자, 최종 합격자의 70% 컷으로 다 소개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찾으면 된다. 자, 볼게요. 자, 대학 어디가 기준 70% 컷 이렇게 전체적인 게 해놨고요. 얘를 한번 자 숭실대 여기 해놨네요. 자, 금융공학과
84.17에서 82점 떨어졌죠. 그 다음에 탁 올라갔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고 대체적으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런 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근데 이제 요런 과는 물리학과는 와 이거 정말 지독하네. 3년 지독하네. 이거 별 변화가 없네. 그렇죠? 그런 내가 가고 싶은 학과하고 대학에 최근 3년치 근데 한 5년치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쭉 보면서 예측을 하는 연습을 해놔야 돼. 그냥 원서 쓰면 안 돼. 알겠지? 작년에 그냥 썼잖아. 그지? 제발 그러지 마. 올해 꼭 가야지. 어머니가 딱 보니까 올해 꼭 붙기를 강력하게 지금 소망하고 계셔. 근데 붙을 것 같아. 요거 꼭 해. 자, 그다음. 그다음에 요건 딱 그냥 넘어갈게요. 영역별 반영 비율 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거 쭉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이 최근 3년에서 5년치 대학의 실제 카트라인을 내가 숙지한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배치표. 여러분들 오늘 배치표 받고 제가 오기 전에 배치표 보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었을 건데 배치표는 답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성적에 갈 만한 대학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구나 하는 거지. 이 배치표는 반영 비율이다, 가산점이다, 심지어 사과타면 또 변환 표준 점수 대학에서 발표를 마지막에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표는 대충 어느 정도 선을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당락을 결정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옛날에 아버지들 학교 대학 가실 때는 배치표가 맞았어요. 그때는 반영이 너무 단순했어.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배치표는 참조만 한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학부형들이 제일 원서 쓸 때 금과 옥조로 들고 다니는 게 배치표야. 거의 쓸데없는 자료인데. 그럼 뭐가 쓸데있는 자료냐? 자, 넘어갈게요. 바로 합격 예측 서비스다. 여기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실제로 딱 모의 지원하면 전체 모의 지원자 355명 중 실제 지원이 195명 예상된다. 여기에 막 넣어봐도 그동안에 우리가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355명이 지원하려고 여기에 예측 서비스에 들어왔지만은 그동안에 너희들 한 행동을 계속 분석해 봤는데 실제로 195명 정도 지원할 거라고 예상한다. 이거 대단히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포트가 제공되면서 이 학생의 성적은 합격 지수가 80% 넘으면 이거는 안정권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리포트를 딱 해준다고. 그래서 이 메가님은 산출 점수 실제 점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대학의 산출 점수라면 653.42점이고 합격 가능성은 안정권으로 80% 최초 합격할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뜹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런 거. 근데 우리가 이거 합격하면 안 되잖아. 그죠? 최초 합격, 최악의 합격. 그죠? 첫 번째 3개 다 붙었다고 금메달 3개. 이건 목메달 3개야. 망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3개 다 떨어졌는데 마감일 10분 전에 통보받아가지고 한 개 제일 좋은 데 붙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건 확률이 너무 낮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뭘 피해야 된다? 최초 합격 3개 내지 2개 놓으면 이건 원선 너무너무 잘못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퍼센트로 해서 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저는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각종 자료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뭐냐? 원칙을 딱 정하십시오. 이 원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칙을 딱 정하고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원칙을 딱 정하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원칙에 입각하면 최상의 결과도 나오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 어머니, 아버지, 학생 같이 온 집안도 꽤 있는데 오늘 저녁부터 해서 우리가 이번에 원서 쓸 때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이 지켜야 될 원칙을 딱 정하시란 말이에요.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돼. 그럴 때 첫 번째 원칙이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다 이거야. 내가 일반적으로 볼 때 대학을 성적에 맞춰서 갈 거냐, 폼생폼사로 살 거냐, 아니면 나의 적성, 내가 가고 싶은 과를 중심으로 해서 쓸 거냐, 성적이냐 적성이냐. 글자 앞뒤로 바뀐 것밖에 없네. 나는 반드시 자동차 관련 학과만 가겠다. 그럼 적성이에요. 세 개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하면 돼. 뭐 우리 애가 한 중간 정도다. 뭐 중간 정도가 의외로 또 인생에 좋을 수 있어요. 너무 공부 잘해가 전문가 딱 되면요,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회계사. AI들이 다 썰어가 없애버릴 거예요. 지금 곧. 전문가 거의 망하고 있어요. 이도 저도 할 게 없어 우리 애. 근데 되게 건강해. AI가 절대로 침공할 수 없는 일들 해서 최고의 미래지향적 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인류 역사가 진보해왔죠. 물론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럼 인류 역사가 진보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보다 내 아들, 딸이 잘났다는 거잖아. 그래야 진보가 가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좀 못 치고 했다더라도 본질적으로 나의 자녀가 내보다 훌륭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저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는 거 저 알거든요. 아빠 좀 잘났잖아. 근데 내가 아들한테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아빠를 뛰어넘은 거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자체가 넌 아빠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맞잖아요. 이게 역사잖아. 전 늘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게 이미 나를 뛰어넘은 거고 이것이 역사의 진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보다 훨씬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우리 애 지금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쓰면 돼. 2대1 성적 2개. 그나마 요놈이 좀 관심 있는 거 뭐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1개.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을 첫 번째 적성이냐 성적이냐를 2대1로 조합한다. 1대2로 조합한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성무폐제 아시죠? 무조건 적정, 안정, 소신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시험 망친 고3들이 너무너무 많아. 1교시부터 그냥 망해버렸어. 평소에 2등급 나왔는데 학생이 그랬나? 국어가 갑자기 4나 5가 떠버렸어. 그런 애들 의외로 많아요. 어째? 근데 국어가 변별이 또 제일 크네? 그럼 무조건 재수해야지 뭐. 대학이 어떻든. 그러면 3패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걔가 3패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 엄마를 위해서 한 1무 정도 하나 써주는 거지. 적정 하나, 상향, 소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삼수했어. 이제 가야 돼. 그러면 2성 1무, 안정권 2개, 적정 1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걸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원칙이 지금 자 넘어가고요. 원칙이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원칙이 첫 번째는 성적이냐
적성이냐 이거 정해야 되겠죠. 요거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성, 몇무, 몇패. 근데 여기 다 한 개씩 넣을 필요는 없다. 이성일무 할 수도 있고 일무, 이패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시나리오 3가지 플랜 A, B, C 쓴다. 그리고 원서 마감일 딱 똑같다. 그 다음에 원서 마감일 앞에 우리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 원서를 누가 쓸 거냐를 마지막에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주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걸 생략하겠는데 일단 31일 날 썼어요. 미리 쓰지 마세요. 그런데 대신 안정권은 오후 1시쯤에 미리 끝내. 나머지 2개를 그러면 하나는 1시, 하나는 3시, 하나는 5시 이렇게 쓴다는 시간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권은 겁이 많은 우리 엄마가 정말로 쓰고 싶은 거 그럼 결정권을 엄마한테 주세요. 아시겠어요? 싸우지 말고 결정권자까지 정해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보면요 이모가 아주 입시의 여왕 집안도 있어. 그럼 이모도 한 건 줘야 돼. 그래서 뭐 3시 거는 이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 원서 쓸 때 1시, 3시, 5시 결정권자 엄마, 아빠, 나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놔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깟 대학 이것 가지고 이거 인생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부터 창창하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떻게 맞서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학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업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4,000명 이상의 직원과 강사가 있는데 성적순 거의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업부에는요 여상 나온 친구인데도 제가 그 친구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어요. 나이 40대인데 2년 전에 대리인데 작년에 과장 시켰고 올해 상무 시키려고 생각해요. 주위에서 엄청 반대래. 오늘도 그것 때문에 아까 전화 한참 왔던데 능력이 있는데 얘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밤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푸시고 대학 원서가 생각보다 어렵구나. 저 대치동 가서 컨설턴트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구나. 메가사 대학교 개척 서비스를 잘 참조해서 내가 대박의 꿈을 꾸겠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의 대원칙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여러분 모두 전진하시고 합격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